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4일 새벽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는 거의 잘 안 만드는데 그냥 또 만들어 봅니다.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200명 정도 봤던데요. 보셨던 분들 중에 끝까지 보셨던 분들은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겠죠. 200명 중에서. 그러면은 그분들은 조금 괜찮지 않, 그러니까 좀 대응을 하셨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나라 지수와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은 주의하자. 그다음에 21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그 모든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맞췄다 그런 게 아니라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이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 구간에서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려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반등이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 뭔가 하지 않으면 또 이거를 또 견뎌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좀 대응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하락을 좀 조금이라도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황 측면을 말씀드리면 1번은 뭐냐면 미국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차. 이게 이제 금리를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요때 이제 정한다는데 0.25bp 정도 예상을 한다 그러는데 이랬는데 미국에서 9월에 0.75라도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금리차가 이제 많이 심해져요. 요게 이제 환율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로화가 1달러에 0.9 몇이 됐죠. 그래서 1달러 1유로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하하는 데는 얘네밖에 없어요. 얘네가 지금 부동산이 조금 문제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일본하고 N1 달러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원화의 약세, 원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환율 차트는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전고점 넘어가 있죠. 지금 난리나. 한국 전쟁 났어요. 지금 2008년 이후로 이제 최대치까지 올라갔다고 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외환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 중인데요. 러시아가 이제 또 가스관을 또 언제든 이제 막을 수 있는 상황에 지금 한 130조 정도 써가면서 전쟁 중이라는데 러시아는 이거 멈출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겨울이 오면 너무 유일한 상황이 와버리니까 겨울이 오면 이제 땅이 또 얼어서 또 탱크 부대 또 진격할 수 있는 상황에 가스관 가지고 미국 유럽 쪽에 이제 겁박하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에 3번은 기후 문제, 지금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양쯔강이 강바닥에 보인다 이런 얘기들, 라인강이 지금 바지선 운행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난국 상황에 주가가 정말 힘을 내서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식 공부를 좀 오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주식 초보라면 제 의견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게 그래도 계좌에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21선을 깨 있는 상황이죠.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100% 깼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8월 17일에도 나스닥을 5일선이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5일선 깼다라고 보는 거고요. 얘가 이게 외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동이 다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5일선 정도까지 한번 붙여주는 흐름, 양봉 하나 떨궈주면서 이날이죠. 예, 이날 8월 18일 날 양봉 하나 떨궈주면서 5일선 근처까지 갔다가 막바로 깨져 있는 상황인데, 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잭슨홀 미팅이 또 금요일 날 이때나 또 뭐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 관계상으로도 그렇고 보게 되면 얘가 언젠가는 5일선 혹은 21선 정도까지 한번 붙여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수요일이니까요. 수, 목 동안에 이제 반등했다가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 때문에 뭐 횡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다가 그 결과가 나오면서 아마 분수령을 만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지,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이니 뭐니 뭐 이런 문제들 뭐 별거 아니야 뭐 얼마 안 올릴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간다거나, 혹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N자 패턴으로 떨궈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여기서 대응이란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보조지표가 MACD라는 보조지표입니다. 뭐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보조지표는 추세에 관련된 보조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뭐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이제 위기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었죠. 여기가 변곡점이었고 여기가 변곡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라인에서 일봉상 이런 라인에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각이 보이는데, 혹은 좀 나는 안전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라인하고 이쪽 라인에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위에서 저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MACD랑 MACD 시그널선이 이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교차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온다 그러죠.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라인들은 긴장을 했었어야 되죠. 여기 긴장했었어야 되고요. 여기 긴장했었어야 되고요. 여기도 여기 라인도 긴장을 했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봉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많이 어렵죠. 근데 월봉으로 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월봉의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강세 약세 패턴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건 키움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보시면 2010년 이후로 이렇게 오랫동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월봉상으로는 추세상으로는 상승 추세 구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이라 그러겠지만 그냥 보조지표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ACD 선이 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급격한 하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의 그 각 나라가 처한 세계 경제를 봤을 때 이게 혹시라도 위기라면, 이게 만약에 정말 2008년 금융 사태인 것처럼 만약에 그런 위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MACD 선이 영선을 깨고 내려가는 때까지 아직은 안 왔기 때문에 하락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이제 저도 이런 건 처음 봤는데 2020년도에 리먼 브로더스 그 팬데믹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보게 되면, 보시면 요때거든요. 2020년 3월에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MACD랑 시그널선이. 그리고는 골드 날 때 잡고
쭉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월봉상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바닥을 논하는 시점이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MACD 선이 0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런 식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지금은 바닥을 논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고스란히 우리나라 시장에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하락 추세 구간에 와 있어요. 그리고 2008년 리먼, 그 다음에 1998년 그 외환위기죠. 이때는 외환위기. 이때도 보면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8년, 그 다음에 외환위기,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시간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피그스 사태, 그 다음에 2020년 그때는 이제 뭐였냐면은 팬데믹. 그럼 그 시절까지 위험하다고 느끼고 우리나라 시장은 반응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최소한 어떻게 돼야 되죠? 이런 식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 월봉상에 MACD 선이 골든 크로스 나오기 전까지 바닥 논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겠죠. 그럼 뭐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위 얘기하는 지수 관련주들, 지수 관련주가 뭔지 모르겠다.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총액 뭐 1조 이상짜리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뭐 삼성전자, 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뭐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혹은 내가 현금이 없다면, 주식이 100%라면,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등할 때 매도다. 반등할 때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 뭐 어디서 뭐 반등을 할까요? 이렇게 반등을 할까요? 라는 거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 하락의 폭을 어느 정도 계산을 때려볼 수는 있겠지만, 뭐 이 정도 오면은 요기 라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415포인트 코스피 기준 2385포인트 이 라인 구간대에 오면은 한번 들어줄 거예요. 한번 들어줄 건데, 장중에라도 21선에 붙는, 혹은 5일선에 붙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러면 시가총액 큰 종목들, 혹은 이제 그걸 베타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타 개수가 1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현금을 만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뭐 개별 종목들은 상관이 없어. 뭐 오늘 뭐 많이 간 뭐 GSE 뭐 이런 종목들, 뭐 에너지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각각의 테마를 이뤄가지고 막 순환매로 돌아가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수익이 나고 있다면 수익의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해놓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그때 또 다시 대응을 하고. 근데 뭐 내가 손해가 많지만 현금이 하나도 없다, 현금이 없고 주식 100%다 하시는 분들은 뭐 30%든 10%라도 현금을 반등할 때 만들어서 내려오는 구간에 우리가 이 소중한 10%의 현금을 쓸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봐야 된다. 그런 시점은 어느 시점이다? 요렇게 MACD가 골든 크로스 나거나 영선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야 코롱생명과학이라는 완벽한 개별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으로 대응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2415포인트, 2385포인트 라인 코스피 기준,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는 코스닥 기준으로도 그 정도 자리 정도 되겠죠. 뭐 요렇게 볼 수 있겠네요. 774포인트에서 750포인트 요 사이라면은
주식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또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또 빠지다가. 그러니까 이건 좀 오버한 거죠, 사실은. 예. 한 번씩 5일선 정도까지 한번 들어주는 형태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빠졌지만 봉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쉬었다 빠지고 또 쉬었다 빠지고 쉬었다 빠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니까 얘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뭐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또 내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현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MACD가 골든 크로스 날 때, 이건 이제 시장 관련된 종목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럴 때 우리가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때 현금 만들어 놨던 걸 좀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 그 다음에 5일선, 21선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평선에 닿을 때마다 현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물론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옆으로 횡보만 해도 이평선들이 계속 이제 내려올 거거든요. 내려올 테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던 이평선에 닿을 때마다 현금을 좀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내려왔을 때 뭐라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내려왔을 때 반등을 한번 노려보고 매수했다가 반등하면 매도했다가 또 다시 내려오면 또 어딘가에서 매수하고 요렇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현금이 없으면 쫄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치까지 가져갈 수도 없고 내려오면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저는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이제는 너무 잘하는데, 물론 뭐 저처럼 뭐 100만 원, 2만 원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단타 연습한다고 왔다 와리가리 하시는 분들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막 1억, 2억, 막 10억, 20억 막 이렇게 넣고 계신 분들이 10억, 20억 넣고 계신 분들도 상관이 없지. 왜냐면 그분들은 돈이 많아서 떨어지면 또 사면 되니까. 근데 막 뭐 전세대금 대출이니 뭐 주담대니 뭐 이런 막 별의별 막 있지도 않은 돈들 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스트레스로 머리 빠지고 몸무게 들고 폭식하고 술만 마시고 건강 나빠지고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고요. 여기 저점을 깨는 순간이 오면 아마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빠진 건 맞는데 연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여기 밑에를 깨기 전까지 뭐 시간도 충분히 이렇게 뭐 이렇게 박스권도 해주고 뭐도 해주면서 이렇게 빠지면 좋은데, 다이렉트 빠졌다가 들었다가 그냥 짱 빠지면 그럼 또 충격도 대단할 겁니다. 물론 또 이렇게 안 빠져요. 또 여기를 이렇게 깼다 그래서 이렇게 안 빠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들어줬다가 이렇게 뺍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또 위험하거든요. 또 그 시점에 온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최소한 현금을 만들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금을 최대한 아껴서 쓰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는 안 보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볍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